전설의 해커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케빈 미트닉이라는 분입니다. 사회공학 기법의 달인입니다. 각가지 FBI의 추적도 다 따돌리고 여러 유명한 회사들 있죠. 뭐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유명 미국의 거대 기업들을 전부 다 해킹했습니다. 해킹 스타일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케빈 미트닉은 출입증, 사원증을 어떻게 구했느냐.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요 그 회사에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요 사원증을 달라고 해요. 보안 점검 중입니다. 사원증 확인 있겠습니다. 근엄한 눈빛으로 나는 보안 요원이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겠죠. 당당하게. 여기서 포인트는 당당하게 주세요. 사원증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름이 땡땡땡님이세요?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요 확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원증을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요건 몰랐징. 서류 수첩에는요 갖가지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태그를 찍으면요 출입증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사원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수첩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짜잔, 요건 몰랐지? 여기다가 읽히면 정보가 복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는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이렇게 사원증을 얻어가면 됩니다. 이 케빈 미트닉 스타일의 해킹 기법입니다. 사회공학 기법이죠. 이거는 제가 장난으로 올린 게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직접 올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획득해 나갑니다. 케빈 미트닉이 제가 사회공학 기법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케빈 미트닉의 정보 추출 방법도 남다릅니다. 차량 면허국에 전화를 해요. 띠띠띠띠 직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물 조회하려면요 저희는 정보 요청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찰의 정보 요청 코드를 얻어야 돼요. 일반적인 저희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경찰관을 해킹해야겠지? 아니면 경찰 사이트를 해킹해야 되나? 경찰청의 네트워크로 침투를 해야 되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케빈 미트닉은 남다릅니다. 따르릉 경찰청에 전화하는 거예요. 경찰청에 전화해서 정보 요청 코드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칭하는 건데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꿀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 이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케빈 미트닉은요 경찰청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량 면허국 직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 정보 요청 코드가 3647이 맞나요? 경찰청 사람이 아닌데요 63883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트릭이 무엇이냐?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가 경찰청에 전화해서 정보 요청 코드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당연히 민감한 정보를 바로 물어보면 거부 반응이 생긴다고. 제가 거기 지금 직원인데 거기 정보 요청 코드 저희 저번에 썼던 게 땡땡땡땡이었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아닌데요? 저희는 뭐뭐뭐뭐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케빈 미트닉이 인생에서 절반 정도의 해킹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구한테 어떤 정보를 말하게 하고 싶어, 일부러 틀린 정보를 한번 슬쩍 내보세요. 고쳐주려고 굉장히 설레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군사 기밀 정보를 알고 싶잖아요. 정말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군사 밀리터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틀린 정보를 이야기해보세요. 한국 전차 땡땡땡 땡땡땡 포 아님? 게시글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막 아닌데요 한국 전차 땡땡땡은 무슨 유래로서 어디 회사에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군사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심리 트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케빈 미트닉이라는 분의 해킹 스타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느낌이 왔죠. 사람의 심리, 취약점을 아주 매우 잘 이용하신 분입니다. 케빈 미트닉이 왜 해킹에 빠져들었을까? 마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해커들이 마술에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케빈 미트닉도 어렸을 때 마술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자기가 이제 친했던 여자의 아버지가 훌륭한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사 아버지를 보고 느낀 점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 등쳐먹을 수 있겠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10살. 순수한 생각. 막 마술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신기해하고 좋아해. 근데 미트닉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마술이 속임수라는 걸 아는데 좋아하네? 사람은 속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커서 사람들을 많이 속여야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킹을 시작합니다.
케빈 미트닉의 최초의 해킹 무엇이었냐? 케빈 미트닉이 중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버스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그 당시 버스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냐면 버스 티켓에다가 날짜와 위치, 자 이거를 펀치 기계로 짱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어서 보여주면 아 버스 티켓 샀구나, 버스를 타는 거죠. 이걸 본 케빈 미트닉은 어떻게 하면 이걸 공짜로 타지? 내가 이 종이랑 이거 구멍 뚫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막 찍어낼 수 있잖아. 버스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학교 과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구멍이 너무 예뻐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아 그거 저기 가서 사면 돼. 어허 젊은 친구 과제 잘하렴 하고서는 이걸 사는 곳을 알려줘요. 미트닉은 요 구멍 뚫는 거를 얻게 됐죠.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든 생각이죠. 자, 요 티켓은 어디에서 구하지? 버스 정류장 맨 마지막 정거장의 터미널에 가보니까 휴지통에 안 쓴 버스 티켓이 한가득이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직접 찍어서 무료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무임승차를 했어. 근데 이 무임승차가 걸렸어. 그 당시에 놀랍게도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우리 미트닉이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대견해, 칭찬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우리 미트닉이 남자네, 결단력 있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거, 버스 기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버스 기사는 당연히 야 너 그거 뭐 어떻게 했어 막 하면서 막 고소 막 지금 같은 거 했을 거였잖아요. 버스 기사가 허허 꼬맹이가 대단하구먼, 크게 될 놈이여 하고서는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미트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미트닉이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네? 내가 해킹을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네? 좋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신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트닉은 이런 지식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의 허점을 찾지? 이런 거에 더 몰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린 시절 미트닉은 책벌레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갔던 작은 서점이 있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에 위치한 서바이벌 서점이라는 곳이었어요. 작고 허름했어. 미트닉이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주말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책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 일단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서점에 이 책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더 페이퍼 트립이라는 책이고요. 베리 리드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죽은 사람의 출생 증명서를 이용해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내는 방법. 자, 이게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어릴 때 이제 자주 갔던 서점에 자 이런 책이 있었고, 어린 미트닉은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책 소개해드릴게요. 미트닉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더 빅 브라더 게임인데,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건 스코 프렌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차량 면허 기록, 재산 서류, 신용정보 서류, 은행정보, 등록되지 않은 번호 빼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을 사실 어렸을 때는 이게 뭐가 무슨 책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린 미트닉 자주 갔던 서점에서 요런 책들이 있으니까 미트닉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책이 좋아서 책을 읽는데 뜻밖의 스킬을 찍게 되죠. 어릴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체화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자서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트닉이 회상하기를 이때 배웠던 이런 지식들이 20년 후에 자기가 FBI랑 이런 추격전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됐던, 도움이 되었던 기술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더 놀라운 거. 여러분들 이거만 이야기하면 저게 진짜 있는 서점인가 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서바이벌 서점에는 이런 이상한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 락피킹 세트도 같이 팔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미트닉은 의도하지 않게 락피킹 스킬까지 찍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스폰되었던 지역이 좀 이상한 곳이어가지고 이상한 스킬을 찍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 친구들은 동화책 읽고 있을 때 락피킹 책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서점의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 미트닉은 어렸을 때부터 의도치 않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내 친구들은 동요를 부르고 있고 만화, 아이언맨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아이언맨을 해킹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지.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기에 엄청난 사회공학 기법의
애가 지금으로 치면은 레전드 해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케빈 미트닉의 썰을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탄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코스모스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같이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큰 서버룸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코스모스 컴퓨터를 해킹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코스모스를 왜 해킹했느냐? 단순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코스모스 컴퓨터를 해킹을 한 겁니다. 미트닉은 친구들과 함께 코스모스 컴퓨터가 있는 회사에 침입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침입 어떻게 하면 침입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1시, 새벽 2시쯤에 몰래 창문을 넘어가서 가거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서 들어가겠죠. 자, 근데 미트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속여왔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담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뒷구녕? 자존심 상하게 정문으로 걸어감. 자, 저 앞에 경비원이 있을 거잖아요. 상관 안 해.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갑니다. 경비원한테 먼저 말 겁니다. 잘 지내세요? 저 여기 일하는 직원인데 제 친구들 저 일하는 곳 구경시켜 주려고요.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때 경비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그러세요. 여기 종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당연히 미트닉이는 가짜 직원 이름을 쓰겠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 딱 처음 들어가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컴퓨터가 어디에 있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미트닉은 이미 다 그 위치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침입하기 전에 수십 차례 전화를 했어요. 사실 거기 있는 직원들보다도 그 회사의 프로세스를 더 잘 알고 사무실 위치 이런 것들을 이미 더 잘 알아. 친구들 데리고 야 친구들아 저기에 컴퓨터 있어 가자 하고 데리고 컴퓨터실에 가는 거예요. 자, 그 컴퓨터실에 들어갔더니 비밀번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가장 탐내했던 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코스모스 컴퓨터를 사용하는 매뉴얼, 그 당시에는 구글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트닉은 이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이 매뉴얼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웠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두꺼운 거를 다 가져오면 걸리잖아요. 그래도 미트닉은 가져왔습니다. 너무 탐났기 때문에. 사실 해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이었던 게 취약점 찾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항상 모든 프로세스, 모든 규정집을 다 읽어요. 친구들은 막 비밀번호 막 이런 거 가져가자 막 이야기하는데 싫어. 이거 매뉴얼 가져갈 거야. 그래서 이걸 또 들고 나옵니다. 매뉴얼이 가벼운 종이 한 장도 아니고 이만한 거 몇 권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당연히 걸리죠. 걸렸단 말이에요. 경찰이 미트닉을 잡아요. 이제 집을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와가지고 총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손들어 하면서 팔 결박하고 막 소리를 엄청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때 미트닉이 울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 명이 총 겨누면서 되게 심각하게 체포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손들어 하고서는 저 녀석 차에 폭탄 있어. 쟤 테러리스트야. 폭탄 있어. 미트닉이 내가 폭탄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내가 들었는데 쟤 논릭폭탄 가지고 있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지폭탄이 진짜 실물 폭탄이 아니라 악성 코드입니다.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 뭐 날짜가 맞거나 아니면 워드 파일을 열거나 이랬을 때 특정 조건에 반응해서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게 논리폭탄인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들이 해킹이 좀 생소했던 때예요. 해킹과 관련된 법도 거의 없고 밤 폭탄인 줄 알고 경찰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체포하고 막 이렇게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막 되게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울었어. 막 엉엉 우는데 이 이야기 듣고서는 미트닉의 우참 챌린지가 시작되었죠. 여기서 웃으면은 내가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당시에 잡혀갔잖아요. 재판을 받아요. 그 판사가 이 미트닉을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해킹이라는 범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참고로 말하면 이 매뉴얼로 기소가 되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해킹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전화통신회사도
전화로 해킹을 했었고, 근데 이 미트닉은 해킹을 해가지고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얘를 그러면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해킹 왜 한 거야? 너 해킹한 이유 똑바로 대. 근데 미트닉은 진짜 그 당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재미로 해킹을 했어요. 저 진짜 재밌어서 한 거예요. 다른 거 없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야, 저 자식 음모가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놓치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뭐지? 계속 물어봤대요. 판사 혼자만의 이제 게임에 빠지게 된 거죠. 혼자 코난을 빙의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놓치는 게 뭔가 있는데